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월 집값, 이것 때문에 대폭락이 옵니다. 잘 버티던 곳들이 결국 무더기 급락 중입니다. 올해 많이 떨어진 곳들은 덜 떨어지겠지만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 분당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버티던 곳들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급 분양을 받는 것과 폭락장 급매를 잡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위험한 까닭은 해외 집값이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적정한 분양가와 급매는 어느 선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1월 집값 대폭락 온다. 잘 버티던 곳들이 지금 무더기 급락 중인데 지금 사람들 와글와글 하죠. 집값이 이렇게 막 추락하니까 매도자 행렬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부동산 선택, 수익률. 여러분들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이 네 곳 다 사시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분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락장에 급매를 잡을 것이냐, 이걸 오늘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강남부터. 자, 분양 34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대략 한 18억 정도로 분양할 겁니다. 아마 폭락장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18억 정도 분양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과거 통계치로 얘는 40억까지 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바로 뛴다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자, 급매도 역시 강남에 34평. 지금은 대략 25억 정도 하는 것들이 폭락장에는 15억, 이 분양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역시 폭등장에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걸 봤더니, 자, 기간, 분양은 비과세,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 3년 걸리고 또 비과세 2년이니까 무려 이제 5년이 걸리는 거죠. 5년 동안 대략 22억. 물론 5년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꼭지까지 치고 가려면 한 5년 더 뛰니까. 이제 상식선에서 비과세에 맞춰 보자고요. 자, 22억까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어요. 40억까지 간다면. 급매는 분양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2년만 거주해도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25억. 결국 급매가 분양을 이깁니다. 하지만 강남의 분양은 급매 못지않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서울 볼까요? 분양 34평, 지금 10억. 폭락장에도 아마 10억 그대로 갈 거예요. 좀 줄일 수도 있겠죠. 한 9억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폭등장에는 2배 정도 예상을 합니다. 서울은 뉴타운이든 재건축이든 거의 대단지는 2배 간다고 보시면 돼요. 급매, 자, 34평. 지금 16억짜리가 폭락장에 10억 같아졌네요, 가격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급매는 얘보다 더 갈 가능성이 커요. 폭등장에 26억. 자, 같은 금액대에서는 급매가 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 분양 비과세까지 역시 5년 걸리고, 이때 이제 그리고 급매는 2년 걸립니다. 그렇죠? 차익은 10억이고요. 급매는 16억이에요. 급매가 압도적으로 차익이 훨씬 높죠. 서울 같은 경우. 자, 경기도입니다. 자, 분양 34평. 지금은 7억 정도, 대략 7억 정도 분양 많이 하잖아요. 자, 폭락장에도 7억 정도. 자, 폭등하게 되면 더블은 못 가고 한 12억 정도. 그 다음에 급매는 지금 10억짜리가 이제 폭락장에 7억으로 빠지겠죠. 원래는 한 13, 4억에서 7억으로 빠진 거예요. 자, 폭등하면 15억까지 올라갑니다. 자, 결국 분양은 비과세 5년까지 포함해서 5억이 뛰지만 급매는 2년 동안의 비과세고 8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매가 분양을 이깁니다. 자, 지방입니다. 자, 분양 34, 지금 5억이면 자, 폭락장도 역시 5억에 분양할 거예요. 자, 폭등장에 여기는 많이 안 가요. 지방은 8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급매 지금 7억짜리가 폭락장에 5억으로 떨어져서 다시 폭등장에 9억,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기간은 분양 비과세 5년 잡아서 3억 정도 더 뛰고 급매는 2년 정도 비과세인데 4억 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양이든지 하락장 분양이든지 이거보다는 하락장 급매를 잡는 게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규제지역 해제, 달라진 점, 이걸 잘 활용하세요. 전국 대부분이 비규제지역, 이제 내년 상반기면 서울, 하반기면 아마 강남까지 싹 없어질 거예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규제 해제에 달라진 점. 서울, 경기 4곳, 서울 전체하고 경기 4곳,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2020년 3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대략 한 3월 달로 예상을 하는데, 자, 강남 서초는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조정 투기과열지역 역시 2023년 내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하반기 정도. 토지거래 허가제 2023년 내년 중으로 주택 관련된 것은 싹 없어져요. 실거주가 의무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이건 저절로 없어지겠죠. 자, 청약입니다. 자, 가입 조건 12개월, 원래 24개월이는데 이제는 1년만 있어도 돼요. 이제 거의 다 비추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수도권이 6개월만 있어도 되고, 재당첨 폐지됐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청약 자격 세대원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빼고. 자, 유주택자는 1순위입니다. 이제 1주택자들도 1순위다 이 말이죠. 범위 추첨제 85 미만은, 즉 30평대 미만은 60%로 확대돼 버렸어요. 그리고 85 초과, 34평 초과는 100%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형도 이제 가점제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대출, 거주, 대출 완화, LTV 70%, DTI 60%로 어떠한 조건도 달았어요. 뭐 거기 거주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거 폐지됐어요. 자, 분양권 전매는 아직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주 시골 구석만 또는 좋지 않은 곳들만 분양권 전매가 없어졌고, 이제 머지않아서 향후 6개월 단축할 것 같아요. 지금은 소유권 등기 후 전매, 예전에는 막 5년, 7년 했는데 아마 3기 신도시도 소유권 등기 후 전매, 그게 이제 6개월로 단축될 거예요. 또는 아예 그냥 없거나 분양권 전매 기간이 아무 때나 팔아도 되거나. 거주는 자, 2년 거주 비과세에서 이제는 2년 보유 비과세, 즉 투기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이 없어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빠지는 4대 위기가 뭐냐. 자, 특히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해외 집값 폭락세가 국내 집값 폭락과 연동을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거품 최대, 해외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거품 최대. 2012년에서 21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10년 가까이 거품이 낀 거예요. 강남은. 서울도 한 7, 8년? 경기도는 한 3, 4년? 지방은 2, 3년? 자, 평균 몇 배가 뛰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2배에서 5배 뛰었어요. 5배까지 뛴 것들도 많습니다. 많이 뛴 것들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상승률은 세계 2위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GDP 대비, 소득 대비 주요 국가에서 1위입니다. 전국 모든 곳,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든 곳이 거품이 있고, 해외 요인 볼까요? 자, 하락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물가, 이게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그리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 주요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급락하는데 2023년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하고 집값 흐름이 20년 동안 똑같아요. 얘들 우리나라 떨어지고 얘들도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공급 과잉 270만 가구가 뭡니까? 이거 지금 정부가 좀 지금이라도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빈집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수도권에 150만 가구 집중. 결국은 이 폭락장애 공급 과잉,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가 망하는 거예요. 경기도만 망합니까? 인천은 더 망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은 뭐 수도권이 못 가면 더 떨어지겠죠. 서울도 갈 게 못 가겠죠. 경기 침체, 장기 폭락. 인구 감소도 문제입니다. 2020년 이후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급감은 총인구, 생산인구,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1인 가구가 무려 약 30에서 40% 정도 그 사이예요. 1인 가구의 특징은 능력도 부족하고, 집을 살 능력도 부족하고, 지방 소멸 위험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강남 재건축, 서울 뉴타운, 둔촌주공. 둔촌주공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거 꼭 보세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프레온. 분양을 받을까 말까. 자,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선택지도 있습니다. 즉 10년까지 내다보거나 아니면 한 최근 5년만 봤을 때 답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 분양가. 자, 25평 59, 9.6억, 84, 대략 13억대, 확장비까지 14억 갈 거예요. 그러면 강남 분양가가 17, 18억 예상하거든요. 4억 더 주고 강남 잡지 누가 이걸 잡겠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물론 강남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내년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강남 미분양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두 번째, 시세도 보면 입주권 자체가 15억인데 차이도 안 나요. 그렇죠? 별로. 헬리오시티 15억. 그럼 헬리오시티가 낫지 둔촌주공이 낫겠어요? 위치상으로 여기가 더 낫지? 송파구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받으면 손해. 단점도 보자고요. 대세 지금 폭락장이라 문제인 거야. 자, 일부 이웃집 뷰밖에 안 되고 복도식이에요. 그렇지만 자, 또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자,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내년 강남 분양을 하거나 또 내년에 강남권의 금매 얘들하고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자, 분양가 한번 볼까요? 서울 뉴타운도요. 여러분들 25평 7억에서 9억 하고 자, 84 거의 작아야 9억이고 아니면 요즘 10억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자, 13억이 된다 할지라도 둔촌주공이 낫지 서울 뉴타운이 낫습니까? 3억 더 비쌀지라도? 제 말 맞잖아요. 그러면 뉴타운 어디를 받아요? 둔촌주공도 못 받을 상황이면 서울은 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물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옛날 같으면 70점, 가점 70점 넘어갈 곳들이 이제는 얘 받지 말라고 하면 얘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누가 물어봐요. 둔촌주공 13억이 났습니까? 얘 뉴타운 10억이 났습니까? 뉴타운도 뉴타운 나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둔촌주공 13억이 훨씬 나아요. 강남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은 당분간 좀 조심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보세요. 시세. 이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받아도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입주권 24억까지 갔었어요. 어떤 거 입주권이? 둔촌주공이요. 그럼 얘가 다음에 지금 14억에 분양하는데 그래서 25억, 6억, 7억, 8억을 보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 아, 입주권도 이만큼 옛날에 갔었는데. 올림픽 선수촌 얘도 24억까지 갔었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장기적으로는 받아야죠. 왜? 2배 먹으니까. 장점, 다음 상승장 59는 21억 찍을 것 같고요. 34는 25억, 거의 2배. 이건 장담합니다. 제가. 당장 뛴다는 게 아니라 꼭지장에서. 왜? 입주권이 이만큼 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자, 또 하나 더. 얘는 신도시급이에요. 총 12,000. 거의 웬만한 택지지구 아닙니까? 뉴타운보다도 위에 있네요.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자, 이런 이유를 따지자면 장기적으로는 2배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참고할 사람은 넣으세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아까 돈이 많아가지고 강남 분양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금매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노린다면 뭐 넣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선택입니다. 이제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은 장기적으로 2배 올라가는 건 유력해 보이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뉴타운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보다 투자 수익이 더 훨씬 높아요. 금액은 비싸지만 안 받을 사람은 폭락장의 강남 서초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요. 아니 둔촌주공 25억 26억 밖에 못 가지만 강남은 분양가 조금 더 비싸서 40억 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양권 금매 잡을 사람은 강남을 잡을 사람은 기다리셔야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분양 넣으면. 그 다음에 폭락장에는 얘도 지금 하락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분양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분양가 밑으로도. 이제 주식, 달러, 비트코인, 금, 박수권, 위기, 정상, 예상 시세를 보겠습니다. 주식부터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쭉 최근에 떨어졌다가 2,000 거의 100대까지 떨어졌다가 2,500 언저리까지 올라가는데 자, 다시 2,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네모 박스를 친 까닭은 여기 하한선을 900, 상한선을 대략 4,000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거 보자고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놀 거예요. 박스권 하단이 2,000, 상단이 2,800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2,400이면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폭과 올라가는 폭을 반반으로 본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4,000까지 갈 확률보다
코스피가 1000밑으로 떨어질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차라리 커요. 자, 위기 보세요. 900에서 1200까지 빠집니다. 코로나 때도 140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이가 유력해 보여요. 만약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전고점이 3300에서 4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약간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박스권 위기 정상 시에 코스피 시세 예측해드렸어요. 이번에는 환율 보자고요. 지금 박스권을 따지면 1250에서 1452 사이에서 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위기나 장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1500에서 1800까지 갑니다. 달러가.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코스피 오히려 달러가 내려갈 거예요. 1050에서 1150. 잘못하면 많이 잃겠죠. 그래서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얘도. 여기 보세요. 1352. 금융위기 터지면 1700까지 간다. 근데 안 터지게 되면 1050이나 1100으로 떨어진다. 20% 손실을 볼 수 있고 20%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애매한 선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금융위기나 장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냐 내년 초반을 보고 판단하세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왜? 박스권 22,000 그리고 $10,000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6,00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금융위기 터지면 예전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제 2,000부터 5,000. 정상적으로 가면 55,000에서 7만, 예전에 꼭지 근처죠. 근데 이 꼭지 근처로 갔을 때 먹는 것과 이렇게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뛰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놀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었는데 무슨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바닥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세요. 여기 이 꼭지에서. 이번에는 금입니다. 금도 좀 고점이에요. 박스권은 1600에서 1800. 자, 여기 지금 써있죠. 현재 1741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2500에서 3000까지 아마 뛸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여기 지금 꼭지 근처인데 한 이만큼 선까지 내려오겠죠. 이만큼 선. 이 박스권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거죠. 이제 지금은 개인 리스크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아직까지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투자하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집중 투자하세요. 두 번째,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하는 순간 별로 좋지 않아요. 잃었으면 잃었지 따지를 않아요. 세 번째,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기 터지는 순간 망해버려요. 그냥 경제위기 부도 가능성도 있고 경기가 장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옮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근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자. 자, 다섯 번째, 자산 정리를 하세요.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빨리 던져내는 게 오히려 기회를 잡는, 잃었다고 해서 안 팔고 그러는데 잃었어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바닥이 아니니까. 고금리, 이자가 센 빚은 정리하세요. 한국 경제 전망과 물가, 집값 여기 보시면 계속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네. 24년 1.9까지. 물가 상승률도 다행히 낮아지긴 하죠. 근데 경제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24년까지 안 좋다는 것은, 아무튼 물가는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고꾸라지고 있어요. 이제 미분양 폭탄,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자, 이게 21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17,000 가구가 미분양인데 여기 2001년 대략 2003년에 38,000 있죠. 지금 4만 가구 넘었습니다. 5만 가구 육박하고 있어요. 여기 38,000이 1년 만에 6만 9천으로 늘어났죠. 만약에 내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10만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만이니까. 이게 더블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10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예전에 많았을 때 15만까지 갔었잖아요. 이렇게 미분양이. 그리고 이거 시세 보세요. 이거 2021년 이제 꼭지 찍은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22년 현재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 체감 경기 전망 지수,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심지어는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빠졌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신저가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이제 맞닿게 생겼네. 이렇게 가게 생겼네요. 최근 걸 봤더니 역시나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울 분양 예정 아파트, 즉 이곳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2배는 번다고 했어요. 분양은 장위 차이,虚경 차이, 이렇게 대단지들 있죠. 뉴타운 또는 재건축. 서울은 다 그런 거니까
500세대에서 1000세대 넘는 것들은 다 2배는 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받을 바에는 둔촌이 낫고 얘들 받을 바에는 강남이 낫고 또 하락장에 금매가 낮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년 주택 공시가요. 지금 보니까 올해 이렇게 엄청나게 꼭지를 찍었죠. 내년에는 확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가계 신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이. 지금 비율만 증가액이 줄어들고 있지 지금이 제일 3분기 현재가 제일 빚이 많죠. 그리고 대출이자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돈으로 지은 집 상당히 위험하죠. 집값은 처음 1년, 2년 동안 많이 떨어진 이후에 3년 차부터는 바닥에서 소폭 하락이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밍과 입지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금매를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